쌤의 수학 개념사전. 오늘은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덧셈에는요,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법칙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뭐가 있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요. 교환이 뭐냐면 교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꾸는 거, 그죠? 즉,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3 더하기 4를 해볼게요. 3 더하기 4를 계산하나 4 더하기 3을 계산하나 둘 다 계산 결과는 7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 계산 결과가 같아요. 이렇게 어떤 두 수를 계산 순서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계산하는 순서, 자리를 살짝 앞뒤로 바꿔도 그 계산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더하는 순서를 A 더하기 B나 순서를 얘네를 바꿔가지고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세 수 이상을 더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계산을 처음 A 더하기 B를 먼저 결합을 하고 계산해서 뒤에 있는 C를 더하나 뒤에 있는 BC를 먼저 결합해가지고 계산하고 앞에 있는 A를 더하나 그 계산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게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봐주시면 결합을 얘네 두 개를 먼저 결합하고 뒤에 있는 3을 더하나 뒤에 있는 2 더하기 3을 먼저 결합하고 앞에 있는 1을 더하나 계산 결과를 볼게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3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3을 먼저 결합해서 더해주시면 5가 되고요. 5에서 1을 더하면 6이 되잖아요. 계산 결과 똑같잖아요. 그죠? 요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선생님, 덧셈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왜 쓰는 거예요?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복잡한 덧셈의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물론 앞에서 순차적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이 앞에 순차 계산하는 것도 사실 결합 법칙이거든요. 얘네들을 먼저 결합을 하고 뒤에 결합해서 계산하고 뒤에 플러스 4를 더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교환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바꿀 겁니다. 더하는 순서, 더하는 자리를 바꿔도 되는 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한 다음 뒤에 마이너스 3을 더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를 더해 주실 건데 우리 덧셈,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 주실 때는요.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로 결정을 해야 하느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그리고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 둘 다 같네요. 둘 다 4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단은 4 빼기 4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사실상 부호가 의미가 없는 거죠. 4 빼기 4는 제로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냥 제로가 나오네? 0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항상 제로가 된다. 다시 한번 부호는 달라요.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요. 그런 수를 더해 주실 때는 항상 그 결과가 0이 나온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더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여기 있는 0 플러스가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많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부호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 계산 결과의 부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냥 마이너스 3 그대로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0에서 0은 더하거나 뺄 때 의미가 없는 수예요. 그쵸? 그래서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 주셨을 땐 그 어떤 수가 그냥 그대로 오더라 라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물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하고 뒤에 있는 3을 플러스 3을 더해 주셔도 돼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 계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 교환 결합을 배웠으니까 이용을 해 먹어 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이용을 해볼 거냐면 얘네들 더하는 순서를 자리를 바꿀 거예요. 바꾸는 걸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죠? 자리 바꿀게요. 그럼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한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9를 더할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보세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호를 뭘로 결정? 플러스로 결정. 얘는 결정할 수 있는 부호가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그지? 플러스로 결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절대값의 합을 붙인다고 했었어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해 주실 때는 부호를 이렇게 같은 부호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입니다. 합을 살짝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6이고요. 얘는 절대값이 3이고요.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얼마요? 9가 되니까 요 앞에 결합해서 계산한 결과는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더하기 마이너스 9.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부호가 이렇게 달라.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은 같아요.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두 수를 더해 주실 때는 그 계산 결과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0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복잡한 계산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도 웬만하면 소수는 소수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바꾸는 교환 법칙을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교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플러스 5.2 더하기 플러스 1.8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한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을 더해 주도록 하실게요. 부호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덧셈 할 때는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 주세요. 부호 실수 많기 때문에. 그럼 얘도 부호가 플러스, 얘도 부호가 플러스. 서로 같은 부호네. 서로 같은 부호인데 플러스야. 그러면 답의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절대값이 5.2고 얘는 절대값이 1.8이니까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얘는 2에서 8을 더하면 10인데 점 찍고 1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5에서 1 더하면 6이고 6에서 1 더하면 7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7.0. 이렇게 점 0일 때는요.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7 요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뒤에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대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이번에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일단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뭘로 결정?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럼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누가 커요? 7이 더 크죠. 그럼 이쪽의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에 차를 붙여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차라는 개념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개념. 그럼 7에서 3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7에서 3 빼면 얼마인데요?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는 플러스 4라고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교환 결합을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순차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비교적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닌데 좀 복잡한 계산에서는 그게 시너지 효과, 이 교환 결합 법칙을 잘 이용해 주시면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수 계산을 하실 때는요. 분모가 같은 아이들을 결합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먼저 바꾸는 교환 법칙을 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들을 먼저 어떻게 한다? 결합을 한다. 결합 법칙을 쓴다. 얘를 결합 법칙을 쓴다. 자, 그러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을 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호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럼 부호를 뭘로 결정해 준다?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로 결정을 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4의 절대값은 3분의 4.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부호를 뭘로 결정해준다? 플러스로 결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절대값의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개념. 얘가 더 크니까 3분의 4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얼마예요? 3분의 3이죠. 3분의 3인데 약분을 해주잖아요. 3분의 3은 약분을 해주시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1. 잠깐만. 1 이렇게 됩니다. 앞에 계산한 게 플러스 1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얘를 계산해 주실게요. 일단은 통분을 먼저 해볼게요. 얘는 분모를 공통분모를 7로 맞춥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플러스 7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자,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이죠. 그죠? 그럼 부호를 뭘로 결정을 해준다?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로 결정을 해준다. 얘는 절대값이 7분의 7, 얘는 절대값이 7분의 3,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이쪽의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차를 붙여준다. 그러면 7분의 7 빼기 7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 일단 부호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고요. 분모는 7 그대로. 분자끼리 빼면 되니까 7 빼기 3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7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